네, 오늘 건설 지출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건설 투자 내용을 좀 들춰봤더니 굵직한 변화가 좀 감지가 돼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가 5월달이고 지금 2조 1382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이 2조 1450억 달러였는데 730억 달러 정도가 더 줄은 것이죠. YY 흐름 보시면 뚜렷하게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3.48% 감소가 나왔습니다. 직전 달 마이너스 2.76에서 더 줄어든 것이죠. MOM도 흐름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감소세의 모습 5월달 마이너스 0.34%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0%가 여기니까 9개월 연속해서 감소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왔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장단기 흐름이 모두 뚜렷한 감소세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사실 보시게 되면 이게 작년 12월 달의 건설 지출 흐름입니다. 당시 YY 변화가 4.32%였는데 하향 조정이 된 부분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0%로 바뀌었거든요.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었고 MOM 변화도 플러스 0.54에서 마이너스 0.74%로 좀 제법 크게 하향 조정이 되었다. 따라서 그런 흐름 가운데 비교를 해보시면 방향성 자체가 달라졌죠. MOM 같은 경우도 정체 횡보되는 모습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뚜렷하게 감소세로 이어지는 모습이고 YY 흐름도 바닥권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었는데 뚜렷하게 계속 감소세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방향성이 달라질 정도의 하향 조정이 나타났다. 몇 가지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긴 할 텐데 모두 이렇게 하향 조정 폭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매크로 데이터는 지난 데이터가 크게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의 흐름도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작년 12월 달의 데이터하고 지금의 차트의 흐름은 완벽히 방향성과 모멘텀이 다른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지출 관련해서는 주거용 건설 지출, 투자 관련된 부분과 비주거용 건설 투자로 나뉘는데 주거용 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착공과 리모델링 이런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에서도 늘 살펴보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신용이라든지 소득 증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리가 낮게 되면 신용이 확대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되는 반대의 그림으로 이어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비주거용 건설은 우리가 이제 캐페스 지출 투자 관련해서도 많이 보고 정부 재정 지출 인프라 투자에서도 직접 집계가 되는 게 이쪽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 지출을 통해서 리쇼어링 제조업 정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사실 비주거용 건설 투자 그리고 AI 투자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캐페스 지출로 집계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비주거용 건설 투자로 집계가 되는 방식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전체 건설 지출의 흐름 보여드렸다시피 뚜렷한 감소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건설 지출의 흐름은 결국 이런 흐름이 만약에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면 주택시장은 호황일 테고 기업이나 정부의 투자는 확대되는 그림이겠죠. 경기를 낙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하지만 그 반대의 둔화의 모습, 지금은 감소의 모습까지 떨어졌죠. 이런 그림이라면 신규 수요는 위축되고 투자는 축소되고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더불어서 이제 건설업 관련돼서는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따라서 고용시장과 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건설 지출 흐름일 수 있습니다. 건설 수주가 이루어지면 직접 건설 노동자도 고용 채용을 하게 될 테고 여기에 간접 고용, 자재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설계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해서 파급 효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건설 지출이 줄게 되면 지금 이런 그림입니다. 관련된 산업이 연쇄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고 직접적인 철강업체, 시멘트 업체, 제조업 분야에도 타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 지출은 노동시장의 타이트닝이나 완화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간접 신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가계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건설 지출이 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호황기에 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가계 순자산도 증가하는 효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고 반대의 그림이라면 경기 침체의 구조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소비가 위축되는 그 둔화의 모습이죠. 지금은 위에보다는 아래의 그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건설 지출은 전반적으로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건설 지출이 이렇게 꺾였죠. 명확히 꺾였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주거용 건설이 둔화됐다? 그럼 가계 주택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주거용 건설 투자도 둔화가 됐다. 이 얘기는 기업이라든지 정부도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캐페스 지출이라든지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한마디로 경기를 보수적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조정 국면이 맞물려 있다면 실질적인 비주거용 건설 투자의 둔화 또는 감소세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건설 지출의 이런 하락 모멘텀은 경기 선행 지표로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경기 모멘텀이 피크아웃하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서의 실물 신호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좀 지난 데이터라는 것이죠. 가장 최근 데이터가 5월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지나서 우리가 후행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결국 건설 지출의 하락 모멘텀은 실질 이게 건설업 자체의 업황에서만 둔화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고 결국 이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고금리 효과로 나타나는 게 실제 건설 지출의 하락 모멘텀이고, 이게 결국 실물 둔화로 이어지고 고용 위축, 소비 위축, 경기 침체라는 거시 사이클의 핵심 고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국면이라면 하락 전환이 돼서 지금 감소세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 하방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이런 건설 지출의 하락 모멘텀은 이 데이터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택 착공이라든지 건축 허가라고 볼 수 있는 신규 주택 공급의 선행 데이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건설 지출 관련된 내용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전체 건설 지출 관련된 데이터는 이런 흐름이고요. 이 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부분의 건설 지출 흐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YY 흐름이 마이너스 6.69%로 감소 떨어졌죠. 직전 달 마이너스 4.51이었는데 여기서 더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MOM도 마이너스 0.53% 감소, 직전 달 마이너스 0.46에서 더 줄었죠. MOM 같은 경우는 5개월 연속해서 감소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단기 흐름상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감소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고요. 장기 그림에서도 뚜렷한 감소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주거 부분의 건설 지출이 작년 12월 데이터만 하더라도 5.98%로 집계가 됐던 게 개정이 되면서 3.92로 하향 조정이 되었죠. MOM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시와 지금의 그림 자체가 확연히 달라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비주거 건설 지출 투자 관련해서 살펴보면 5월달 7,376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직전달 7,405억 달러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YY 흐름은 마이너스 3.85%, 직전달이 마이너스 4.52에서 소폭 증가된 모습이긴 하지만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변화의 수준이고요. MOM은 마이너스 0.39%입니다. 직전달에 비해 소폭 늘어났고, MOM 흐름 보시면 사실 21년 구간에 팬데믹 이후 공급망 문제가 심화됐잖아요. 따라서 미국 내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 효과, 대표적으로는 IRA, 칩스법 등을 통해서 AI 캐펙스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 재정 정책의 지원 효과로 뚜렷한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건설 지출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가 사실상 가장 큰 폭의 감소율, 21년 4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후에 뚜렷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비주거 건설 지출의 흐름이 이런 방향이라면 캐펙스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작년도 데이터 보시면 YY가 2.33이었는데 하향 조정이 되면서 무려 마이너스 5.97로 개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된 것이죠. 그림 보시면 둔화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증가세의 모습이 나타나던 게 작년에 최초 데이터였는데 개정이 되면서 마이너스 6%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림 자체의 모양이 달라진 것이죠. 가파르게 감소돼서 지금 계속 감소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흐름, 확연하게 다른 데이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지출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건설 지출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제조업 건설 지출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총 2275억 달러 집계됐고 직전 달 2279억에서 소폭 감소가 됐습니다. YY 변화는 마이너스 3.67로 직전 달에 비해 소폭 늘어났고 MOM은 마이너스 0.18로 직전 달에 비해서도 소폭 늘어났습니다만 여전히 4개월 연속해서 감소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23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지다가 이제는 추세적인 감소 영역으로 떨어졌다. YY 흐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12월달 데이터 보게 되면 무려 11.4%였던 게 마이너스 0.65로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무려 10%가 넘는 부분의 데이터가 달라질 정도로 크게 하향 수정이 됐다. 방향성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둔화되는 모습이 좀 그래도 제법 크게 나타났던 구간이 지금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조업 건설 지출이 둔화되고 감소되는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5월 건설 지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단기 흐름 모두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났고 특히 예전 데이터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방향성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부분도 한번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